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상수월래 한국경제TV 주식창 최영돈 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10월 26일 장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워낙 좋게 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즐겁게 좀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어제 장마감 이게 요약본을 올려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눌림목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제대로 좀 반영이 돼서 단기간에, 그러니까 지난주죠. 예, 지난주 수목금 그리고 이제 어제장까지 시장 자체가 다소 조금 불안정하게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그 3, 4일간의 기간 자체에 대한 하락 부분들을 거의 한 번에 다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장세였기 때문에 오늘은 좀 매매하시느라고 다들 좀 바쁘시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은 지수 체크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플러스 0.94%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놀랍습니다. 1.75%의 상승 흐름으로 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종합주가 지수도 마찬가지로 20일선 하향 이탈시키지 않고 또다시 한번 최근에 보여줬던 이 자리죠. 10월 20일자에 대한 고점 자체를 강하게 좀 돌파를 시켰다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업종 이야기는 제가 이 시간 뒤에 또 얘기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 성장주들에 대한 스토리들, 그 다음에 지수를 이렇게까지 만들어줬었던 이유들이 사실은 기술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포진이 많이 돼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수요일, 그러니까 천선대를 다시 한번 또 회복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내외 이러한 이제 상승 흐름들을 좀 만들어줬었던 이유 중에 국내 이슈가 너무나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테슬라죠, 테슬라. 네, 천슬라라고 이제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드디어 이제 1,000달러가 넘어섰습니다. 네, 1,000달러를 좀 돌파를 하고,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호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S&P 500이라든지 다우지수라든지 나스닥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워낙 좀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 증시에 대한 상승 부분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오늘자에 좀 연동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3,000포인트를 지켜주느냐, 지켜주지 못하느냐, 그리고 현재 지금 보여줬던, 어제자에 보여줬던 20일선에 대한 지지 포인트들을 확인을 하고 시장이 리바운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시장을 좀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코스피는 3,050포인트 근접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가 이러한 이제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었던 또 가장 큰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 SK 하이닉스죠. 네, 하이닉스가 3분기 역대 실적입니다. 역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그러니까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좀 밝히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IT 업종에 전반적으로 투심을 좀 회복을 좀 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동안에 상당 부분 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었던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핸드셋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 PCB 쪽에 대한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금리가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 자체죠. 이제 국내뿐만 아니고 미국 쪽도 마찬가지, 미국채 선물 자체가 상당히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이제 천슬라 의미 있죠. 예, 시중금리의 상승 압박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시중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성장주들은 꺾이기 마련이고 성장주들이 꺾이게 되면 사실은 가치주 쪽의 움직임들이 그 경기와 가치주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게 사실은 여태까지 주식을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아마 교과서적으로 아니 공식으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중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라는 이 어마어마한 기업 자체가 또다시 한번 1,000달러를 돌파를 함으로써 성장주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한번 재집중되는 그런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코스닥이 1,000포인트 탈환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아마 오늘 포트폴리오에 대한 손실 부분이 됐든 수익 부분이 됐든 계좌 자체는 플러스로 마감이 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징적인 부분들, 지수를 좀 이렇게, 코스닥 같은 경우가 1.75 정도니까 상당히 좀 많이 올렸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그 다음에 미디어 게임주들이 어제자에 지금 급락이 나왔다가 오늘은 다시 한번 또 재차 움직이는 모습들,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살짝 좀 아쉽기는 한데,
일단은 뭐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고평가 논란을 뒤로 하고 오늘 또 다시 한번 또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주 성격들에 대해서 좀 보게 되면 일단은 의약품 쪽에서는 셀트리온이 가장 눈에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이었던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오늘 주가가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 삼형제가 2.77% 바닥권에서 횡보하면서 오늘 거래량 실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항생제죠. 코로나19 코로나19 항체죠.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가 이제 유럽 허가 치료제에 들어갔다. 임상에 대해서 3종이 치료제에 대한 3종 자체가 포함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기사들이 좀 나오면서 일단은 뭐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 치료제 관련주 중심으로 시장이 상승을 좀 보여줬다. 업종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좀 보여줬다. 라고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수소 쪽으로 좀 넘어가서 좀 보게 되면 SK그룹이죠. SK그룹이 미국 연료전지 제조업체 블룸에너지죠. 블룸에너지. 미국 블룸에너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함으로써 계획의 강세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 뭐 두산 퓨어슬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좀 강하게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쪽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일단은 뭐 위메이드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 사업 자회사 흡수입니다. 자회사 흡수 합병을 했다라는 소식도 좀 전해지면서 뭐 본업에서도 잘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에다가 본업 플러스 또 성장에 대한 스토리들까지 같이 써줘 버리니까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좀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뮤메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뮤메이드뿐만 아니고 뮤메이드 맥스도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상승을 좀 보여주잖아요. 뭐 거의 뭐 거침이 없죠. 뭐 나만 주식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다만 뭐 앞절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5일선과 20일선에 대한 이격 자체가 좀 벌어져 버리게 되면 뭐 통상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런 이제 구간들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과연 내일자도 움직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었다라고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B 쪽도 되게 재밌었어요. 오늘 뭐 인터플렉스라든지 BH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 굉장히 재밌었는데 일단은 패키징 기판입니다. 패키징 기판 가격 인상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들이 좀 나오면서 뭐 그동안에 상당히 좀 재미가 없었죠. 그러니까 반도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기타 IT 재료 그다음에 장비, 뭐 소재 관련된 종목군은 상당히 좀 재미가 없었는데 뭐 최근 들어서는 바닥을 상당히 좀 잘 다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차 전지에 대한 스토리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탈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고 실적에 대한 뭔가 우려감들 그리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약간은 투심 자체가 좀 쉬어가는 그림들을 좀 보여준다. 이 섹터 내에서 쉬어가는 그림들을 좀 그려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쪽에서 들어갔었던 차익 매물에 대한 뭔가 욕구가 굉장히 좀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차익 매물이 나오고 이 차익 매물이 나왔던 종목군들이 가격 메리트를 느끼는 섹터군들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뭐 눈에 띄는 것들은 이제 현대기아차 그룹입니다. 뭐 현대기아차 그룹이라고 해서 얘네들을 사자는 게 아니고 자동차 업종이죠. 자동차 업종.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현대차 기아차가 또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현대차죠. 현대차 실적 발표를 했는데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현대차가. 근데 실적 발표해주고 나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역으로 올라버렸죠. 1.18%. 뭐 물론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근 10월달 한 달 내내는 아니구나. 한 2주가량 횡보되는 과정에서 5일선하고 20일선에 대한 이격 자체는 많이 좁혀진 상태거든요. 근데 오늘 실적 발표해주고 오히려 튀어버리는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게 역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호실적을 발표를 해주게 되면 사실 주가는 밀리게 돼 있고 그리고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안 좋은 실적을 내게 되면 바닥으로 인식을 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좀 보게 되면 오늘자의 현대차에 대한 움직임들은 사실은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대차, 기아차가 일단은 뭐 3분기에 반도체 차질로 인해서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4분기에는 최근 들어서 동남아 어제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동남아 쪽에서 후공정 공장들이 이제 가동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실질적으로 초도 물량들이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감들은 3분기 대비해서 4분기는 실적이 좋아질 거야. 또는
완성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야, 생산량이 늘어날 거야 라는 기대감들만 반영이 돼도 지금 자동차 업종에 들어갈 수 있는 수급의 량 자체는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지수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상황들은 아니긴 하지만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들은 좀 높여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업종에 대한 등락률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재미있었던 기업도 있고 재미없었던 기업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국내 주요 업종 등락을 보게 되면 관광 같은 경우 헬스케어죠, 플러스 2.28인데 요거는 뭐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워낙 세게 움직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잡혔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특이하게 많이 올랐죠. 삼성전자가 드디어 7만원대 돌아섰고 SK 하이닉스도 11,000원대를 또다시 한번 10만 1,000원이죠. 네, 10만 1,000원대 돌파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보험업종 그동안에 좀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 오늘 좀 쉬어갔고요. 그리고 경기 소비재도 좀 쉬어가는 모습들, 필수 소비재도 쉬어가는 모습들, 상대적으로 미디어 엔터 같은 경우 다시 움직이는 모습들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워낙 좀 뭐 강하게 좀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오늘은 뭐 나쁘다라는 평가보다는 이 오늘자에 보여줬던 상승 부분들이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되고,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무엇이 올라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섹터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의견 계속 얘기를 해드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특징적으로 환율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환율이 괜찮았어요, 여러분들. 오늘 환율이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예, 지금 보시게 되면 1167원이죠. 그러니까 10월달 초반 그리고 9월달 말까지만 해도 1200을 돌파를 하면서 상당히 시장에는 부담감을 좀 많이 느꼈는데 최근 들어서 좀 밀리는 그런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뭐 그 어느 때보다도 환율 시장도 마찬가지로 시장에는 상당히 좀 우호적인 그런 이제 결과물들을 좀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얘기만 좀 해드렸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시장 얘기도 시장 수급 얘기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시장 수급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시장 수급은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코스피 주체별 수급을 보시게 되면 순매수는 메인들, 그 다음에 의약품하고 전기전자 쪽에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갔고 오늘 화학업종이 재미없었죠. 워낙 이제 원자재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화학 부분들은 좀 재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정비도 재미가 없었고 그 기관들 같은 경우 오늘 3,200억 정도, 3,25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운수장비하고 전기전자 말씀드렸죠. 바닥에 많이 깔려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기관 애들은 담기 시작했더라는 거. 그리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전기전자 쪽에 그리고 이런 쪽으로 움직임이 들어왔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인들은 항상 그렇죠. 항상 지수가 올라갈 때 매도로 좀 대응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4,400억 차익 매물들을 쏟아냈다라는 거. 상대적으로 화학업종 빠지니까 매수를 한 것 같고요. 유통업종 매수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 업종의 차익 실현, 의약품도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그 다음에 금융업도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하면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 약간은 좀 다른 그러한 이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중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경제 지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금. 사실 말씀드리게 되면 경제 지표가 지금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 쪽도 마찬가지, 특히 이제 중국이죠. 중국 쪽도 마찬가지로 경기 지표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자, 국내 같은 경우는요, 2021년도 3분기 QOQ 기준으로 0.3입니다. 예상은 플러스 0.06인데 상당히 좀 안 좋은 경기 지표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YOY 기준으로는 4%입니다. 근데 예상은 4.2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대치에 예상치에 좀 못 미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죠.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코로나 재확산 그리고 공급 변목 형상 등으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둔화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 소비 중으로 보시게 되면 서비스업이라든지 설비 투자 쪽으로 보게 되면 운송 장비가 주요 원인이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간,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제 경기 지표들을 좀 해석을 할 때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소비자 물가가 올라갔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중고차 가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떨어지죠. 좀 떨어지죠. 이런 부분들로 해석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형태의 주가 흐름들이 좀 이어졌고요. 무엇보다도 상당히 좀 재미있게 오늘 하루를 좀 바라볼 수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좀 가볍게 시황 얘기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내일,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 트렌드를 좀 보시게 되면 이게 연속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쵸? 연속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관련 종목군들이 상당히 크게 끌어올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상승하긴 상승을 했는데 그렇게 시장에서 크게 화두가 되는 상황들은 아니었잖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일부 종목군들 보시게 되면 좀 쉬어가는 캔들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 종목군들은 뭐 계속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뭐 여행업종도 마찬가지고 뭐 그다음에 뭐 카지노 업종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디어 쪽에서 기타 유흥시설로 좀 이제 전환되는 뭐 극장 관련된 종목군들도 뭐 성장에 대한 스토리들보다는 이제 그동안에 좀 눌려 있었던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버리게 되면 굉장히 좀 재밌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여전히 반도체 자동차주들 시장에서 2차전지가 재미가 없었을 때 그리고 기존 주도들이 재미가 없었을 때 이쪽으로 물량들이 좀 들어오는지 여부들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 이러한 이제 로테이션 장세가 진행이 되냐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요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대금 차트, 거래대금. 거래대금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시장 거래대금이. 지수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대금 자체는 계속 하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수급이 더 이상 들어오질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눈치만 보고 있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네, 눈치만 보고 있다는 거. 그냥 앞다퉈 시장이 방향이 상방으로 갈 거야라고 해서 물량이 들어오는 거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시장하고는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시장 자체는 상당히 좀 성격 자체가 좀 틀리다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언뜻 보면 현재 이러한 시장이 그렇게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유동성으로. 근데 이 유동성 자체가 시장에서 계속 흡수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 거래 대금으로 좀 내려오고 있다. 평균 거래 대금 쪽으로 내려오고 있다.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거래 대금은 뭐 평균적으로는 평균 이하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게 좀 거슬리긴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장에 대한 변화 흐름들, 트렌드 그리고 매크로적인 뭐 시장 환경 자체를 다 무시를 하고 매매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돈이 계속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인 거니까 이러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시장이 이렇게 변하고 시장이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는지 냄새를 정말 빠르게 맡으셔가지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화가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또 오후장에 또 들어서는 모습들이긴 한데 뭐 지금과 같이 성장주에 대한 스토리들이 뭐 뜬금없이 퉁퉁퉁퉁 튀어 올라오는 그림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또 하반기에 다시 한번 또 한 차례 정도는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틀을 만들어낸 반등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오르고 오늘 오전장에 상당히 좀 재미가 없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물량이 확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은 요 흐름들은 내일 오전장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뭐 보시게 되면 맥스트라든지 그리고 이노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한빛소프트 그다음 선익 시스템 뭐 코세스 뭐 이런 종목군들 상당히 좀 재밌게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 또 하나 볼 수 있는 섹터들은 지금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은 살짝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이게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로테이션을 계속 돌거든요. 계속 로테이션을 계속 돌아요. 그리고 또 확정적으로 이제 뭐 일정 자체가 좀 발표된 건 아니지만 위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뭐 새롭게 또다시 한번 뭐 이슈 모멘텀 몰이를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오버슈팅은 또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좀 애매한 섹터가 됐습니다. 주가는 좋아요. 주가는 좋고 실적도 좋고 그리고 앞으로 실적을 벌어들일 수 있는 성장 패턴 자체도 좋아. 스케줄 자체도 너무 좋아요. 이게 고민이에요. 정말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시점.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끌고 가면서 수익을 증폭시키면 되긴 하는데 이게 신규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은 굉장히 주저할 수 있어. 굉장히 좀 재밌는 섹터가 됐습니다. 뭐 물론 저희도 JYP 엔터, 제가 아마 우리 회원님들은 아시겠지만 JYP 엔터를 되게 좋아해요. 최근 들어서는 하이브를 더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은 예전서부터는 뭐 SM, YG, JYP 이 3대 기획사를 놓고 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하게 SM하고 YG는 정이 안 가더라고요. 왜 그러지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떠나서 별로 안 좋아. 예, 별로 안 좋아했어요. JYP가 오히려 저는 이상하게 친근감이 있더라고. 저랑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가 박진영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JYP를 최근 들어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크게 냈어요. 크게 냈는데 더가 좀 아쉽죠. 예, 그런 거 보면.
그런 것들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쪽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단은 지금 A스토리는 재미가 없어요. 지리산이 일단은 시장에서 실망감을 상당히 좀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실망감을 상당히 좀 많이 느낀 것 같고, 물론 이미 출시를 했고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익 매물들이 좀 있겠지만, 이게 또 나름 시장에서 시청률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점유율 자체가 좀 높아진다고 하게 되면 좋은 결과물들을 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최근에 트렌드를 좀 보게 되면 오히려 가는 놈이 더 가고, 그리고 시청률이 입소문이 나면서 안 보던 사람들도 다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지리산 같은 경우는 별다른 효과를 좀 많이 못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향후 발표할 작품들이 있는, 기대작들이 있는 그러한 기업들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맞고요. 대표적으로는 대원 미디어라든지 제이 콘텐츠라든지 초록뱀 미디어라든지 사마 네트워크스라든지 이런 쪽의 포지셔닝을 좀 갖춰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게 미디어 업종이면서도 또 영화 업종이면서도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 CJ, CGV가 드디어 9월달에 고점 자체, 그리고 2021년도 6월달에 보여줬던 34,000원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위드 코로나죠. 이것도 사실은 위드 코로나예요.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에서 이제 기타 유흥시설이잖아요. 기타 유흥시설. 이거에 대한 이 완화 부분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그동안에, 그러니까 영화 산업을 성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영화 산업을 성장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성장이라는 하나의 큰 틀을 가지고 보는 기업은 아니긴 한데, 그동안에 눌려 있었던 수요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용수철을 계속 누르잖아요. 그럼 튀어오는 속도가 훨씬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보게 되면 CJ, CGV도 요 위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완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차트에 대한 움직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5일선하고 21선하고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돌면서 정배열의 초기권에 들어가는 패턴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도체 쪽, 디스플레이 쪽 이런 것들 좀 기술적인 부분들이 설명을 좀 드려야 돼서, 그러니까 차트 기술이 아니고 업종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돼서 이거는 제가 업종 분석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그 하부에 걸려 있고, 그리고 DDR5라든지 내년에 있을 만한 이슈들 정리해서 얘기를 가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전히 추세가 좋게 유지가 되고 있는 섹터들은 또 원자력, 원전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지금 아리백, 탄소 제로, 탄소 배출, 이런 얘기, 탄소 감소, 이런 것들 얘기들을 좀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좀 환경에 있어서는 좀 유리한 부분들이 좀 있는, 원전을 빼놓고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이 원전도 마찬가지로 완벽한 친환경은 아니잖아요. 완벽한 친환경은 아닌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 전력난이 있기 때문에 석탄이나 기본적으로 화석 연료를 떼워서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정책 부분에서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들고 나온 게 원자력이에요. 프랑스에서 시작을 했죠. 프랑스에서 시작을 했고 그 바통을 미국이 받았습니다. 미국이 좀 받으면서 이 소형 원전에 대한 스토리들이 좀 많이 써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자의 주가 흐름들도 괜찮게 끝났어요. BHA, 한전기술, 그 다음에 우진, 작은 종목군들, 우진 차트 잘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한전산업,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도 오늘 1.36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일진파워 같은 경우도 7%대 다시 한번 전일자의 고가를 넘어서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요 위에 달린 긴 꼬리 부분들, 캔들 부분들을 다 말아먹었다고요. 그다음에 한신기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에너토크도 마찬가지로 이런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당분간 전력난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틈틈이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계속 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신경을 쓰면서 좀 보셔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은 소회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항상 말씀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 좀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우리 회원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부탁 아닌 부탁드리죠. 제가 부탁 잘 안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